평의라는 거는 말 그대로 쟁점 사안별로 재판관들이 각자의 의견을 이제 내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하나하나씩 도출해 가면서 쟁점 하나하나씩 이제 매듭지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래서 대통령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파면하겠다는 거냐, 아니면은 파면하지 않고서 탄핵 소추를 기각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탄핵 소추 절차에 어떤 하자가 있기 때문에 각하를 하겠다는 것이냐,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는 평결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결론 의견을 내는 건데, 지금 그 평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평의가 매듭지어져야 되는데 아직 그 평의조차도 매듭짓지 못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저희도 여러 차례 이것 역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헌재의 평의는요, 도감청 방지 등의 아주 철통 보안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재판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은 또 어떻게 개진이 되고 있는지 그 내용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평의 기간까지 이렇게 예상보다 훨씬 길어지다 보니까 정치권은 물론이고요, 법조계 안팎에서도 온갖 추측들이 지금 난무하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이 헌재의 고심이 길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여야 정치권은요, 이 각자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조계에서도 해석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일단 이 현재로선 재판관 8명이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 기각해야 한다, 그리고 소속 요건에 맞지 않아서 각하해야 한다는 이 3가지 의견으로 경론을 벌이기 때문이라는 그런 관측이 우세합니다. 관련해 저희 TV조선은요, 이 헌법재판관을 지낸 이 변호사 3명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A 변호사는 이 과거 대통령 탄핵 심판과 달리 이번에는 만장일치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내다봤고, B 변호사의 경우는 윤 대통령 사건은 쟁점만 10가지가 넘어서 재판관들이 각 쟁점에 대해서 합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반면 C 변호사는요, 이미 재판관들이 이 판단을 내린 상태에서 국론 분열을 우려해 이 결정문 작성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 법조계 해석과 관련해서요,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이야기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합의가 필요하지만 상당히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좀 교탁 상태에 빠진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제 차진아 교수님 법조인이시기는 합니다. 이 차 교수님의 의견도 개인 의견이기는 합니다만은 역설적으로 아직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합의의 결과가 만약에 확정이 됐다면 당연히 선고일이 지정이 될 텐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역설적으로 결국은 뭔가 평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것 같다,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난항을 겪고 있는 건 확실해 보인다, 지금 이런 관측이 많은 겁니다. 헌법재판관을 지낸 법조인들의 분석마저도 저희 기자가 전해드린 대로 이렇게 각각 다른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시중에서는요, 사설 정보지, 그러니까 이른바 찌라시 형태의 글들도 마구잡이식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평의 진행 상황을 설명을 하거나 또 결과까지 상세하게 예측한 것들도 있는데요. 물론 어느 하나 사실에 기반한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러 찌라시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보수, 진보 성향에서 대표적인 두 재판관이 매 쟁점마다 치열하게 법리 논쟁을 벌이면서 평의가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공통적으로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 쪽 성향의 재판관은 기각 또는 각하를, 진보 쪽 성향의 재판관은 당연히 인용을 주장을 하면서 이 평의가 지지부진해졌다, 이겁니다. 네, 현재 8명의 헌법재판관들은 진보 3인과 중도 3인, 보수 2인으로 분류가 되고 있죠. 이 중에서 보수 성향의 재판관 1명과 진보 성향의 재판관 1명이 대통령의 헌법 위반 행위, 탄핵의 보충성 원칙 등을 두고 대립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이른바 찌라시 형태로 퍼지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헌재의 평의 과정과 개최 여부, 일시, 장소 등 모든 사항은 헌재법에 따라 비공개 사항이므로 이런 찌라시들은 신빙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헌재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이 정치권에서도 이런 추측과 전망에 힘을 싣는 모습입니다. 특히 여권에서는 이 재판관 성향 분류를 토대로 구체적인 전망까지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 관련해서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보수 2인은 기각이 확실하고 중도 3인 중 1명 이상은 결정이 어려운 쟁점 판단 대신 이 각하로 넘어올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공개적으로도 예상보다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을 내놓는 목소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판사 출신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과 변호사 출신 오세훈 서울시장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탄핵은 인용됐는데 나중에 내란죄 재판에서 공소 기각되거나 무죄가 될 수도 있죠. 헌재로서는 얼마나 지금 머리가 복잡하겠습니까? 탄핵 사유의 90%가 내란죄였는데 내란죄는 공소기각. 아무리 매칭을 해봐도 탄핵 인용과 내란죄 무죄 또는 공소기각은 매치가 잘 안 되죠. 헌재가 지금 가장 머리 아픈 부분이 그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늦어지는 것은 이상 징후죠. 의견의 일치를 보기가 어려운 어떤 사정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짐작이 되고요. 당초보다는 각하나 기각의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는 것 아닌가. 헌재 재판관님들의 정치적인 성향으로 보나 늦어지는 걸로 보나 아마 한 기각 쪽으로 2분 정도, 각하 쪽으로 1분 정도 계시지 않겠나. 오세훈 서울시장의 예상이 맞다면 또 그 관측이 맞다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결국 인용은 적어도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헌재 재판관들이 8명이죠. 그중에 6명 이상이 인용을 찬성을 해야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이 되는 건데 오세훈 시장의 주장처럼 기각이 2분, 각하가 1분이다 그러면은 3사람이 인용 쪽이 아닌 것에 서게 되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의 파면 결정은 이루어지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당연하게도 야권 쪽의 해석은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파면 결정은 이미 났을 것이고 선고를 지연하는 것은 결국 헌재 재판관들의 뭔가 전략적인 고려 때문일 것이다. 지금 이런 겁니다. 하지만 야권 안에서도요. 이 헌재의 선고가 자신들의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이 8대0 만장일치 인용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줄어드는 게 현실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간 민주당은 이 8대0 인용을 확신해 왔습니다. 하지만 빠르면 지난주 금요일, 늦어도 이번 주 금요일에는 이 선고가 될 거라는 그런 관측에 금이 가면서 이 8대0 인용에 대한 이 내부 분위기도 흔들리는 듯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헌재가 전략적으로 선고를 지연한다고 해도 8대0 인용 결정이라면 이렇게까지 늦어질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는요, 이 만장일치는 어려운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채널A에 지난주 탄핵 심판 선고가 끝날 줄 알았는데 일주일 늦춰졌다면서 이 상황이 달라졌다고 이 심각한 분위기를 드러낸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앞서 이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요, 8대0 파면 선고는 틀림없다면서도 이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박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 것이고 전원일치에는 변함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쓰는 방식, 증거를 어떻게 취사 선택할 건지, 사실관계를 어디까지 인정을 할 건지, 5가지 쟁점 중에 5개 전부를 인정할 건지, 그중에 4개를 인정할 건지, 이런 등등. 또 보충 의견, 별개 의견, 혹은 지금 현재까지도 한두 분의 무슨 어떤 그 절차상의 이의라든지.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정 헌재가 지금 이 시각까지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선고일자 결정이 지금 오늘 일과 시간이죠. 5시, 6시 이때까지도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요. 결국 주중, 그러니까 이번 주중 선고는 어려워졌고 다음 주로 미뤄질 것이다. 지금 이런 예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비해서는 거의 또 한 주 이상이 더 늦어지는 건데 왜 이렇게 예상보다 선고가 늦어지는지 여러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느 것 하나 지금 확실한 건 없습니다. 패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만약에 그 결정을 내리기 불분명한 요인이 있다면은 제 생각으로는 평의가 길어질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변론도 더 길어질 수 있었는데 변론은 어쨌든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8대0으로 끝날 것이다. 또는 14일에 결정이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은 야당에 의해서, 그리고 기각 내지 각하 얘기는 여당에 의해서 나온 것이지 이런 것들이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얘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고지가 나올지 여부를 사실은 5시까지는 조금 주목해서 기다려볼 필요가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다가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보태자면 어제 법무장관 변론이 끝난 후에도 밤늦게까지 평의를 계속했다는 거 봐서는
그렇게 평의를 계속했는데 오늘 고지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결론이 나오더라도 별개 의견, 보충 의견은 아마 꼬리로 좀 붙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절차상의 오류라든지 여기에 빌미가 되거나 아니면 설득력이 좀 더 있는 그런 평결과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시간을 두는 것이고요. 이게 지금 대통령이 탄핵될 만큼 그런 요건을 충분히 성립시켰느냐의 여부도 중요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국민 통합이라든지 향후의 정치 일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조금 늦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서 차진화 교수께서 이야기했던 대로 협의가 더 필요한 상황은 분명해 보입니다. 문제는 이 협의를 무슨 협의를 하느냐의 문제인데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하나는 기각이나 인용에 대한 결론 부분을 벌써 내려놓고 지금 이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절차적 흠결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꼼꼼하게 이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이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승복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의 시간이 지연되는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각이냐 인용이냐 각하냐 아예 결론 자체가 아직까지 못 내려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정치를 취재하고 또 몸담았던 이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결론 부분은 그렇게 내리기 어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탄핵소추 사유 5가지 중에서 단 하나만 그러니까 법률이나 헌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바로 탄핵 인용될 수 있을 만큼 이 전 세계가 지켜봤던 무장군인의 국회 난입 이런 부분들은 아마 누가 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용 쪽으로 내릴 수가 있다고 본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흠결에 대한 절차적 흠결에 대한 보안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관측입니다. 네.